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국어 공부 어떻게 하나요? 하고 제일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들도. 학원도 다니고 국어 공부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따라서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잡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학원 다니면서 문장 독해하고 막 계속 단련하고 시험 문제 풀면 끝나잖아요. 근데 국어는 이렇게 범주가 너무 넓어요. 많이 하든 적게 들려면 이만큼 적고 이 차이가 이게 많이 하는 애랑 적게 하는 애랑 차이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요거의 단점은 뭐예요? 시간 낭비를 되게 많이 해요. 이해돼요? 그 적정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예요? 뭔가 불안해요. 빼먹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어를 공부하는 툴을 잡는 게 아이들이 감 잡았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감 잡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국어 공부하는 감을 잡아야 되고, 뭐라고요? 공부하는 감. 또 뭐라고요? 문제를 푸는 감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만점 맞는 감을 잡아야 돼요. 그 세 가지 감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요? 공부를 하는 감을 잡아야 되고, 이거는 뭐라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감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아, 만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감을 잡아야 돼요. 세 가지 감을 잡아야 아, 국어 공부가 이제 완성이 됐다. 어느 정도 완결이 됐다. 시험용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공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어 공부의 탑. 탑처럼 쌓아가는 거예요. 답을 강하게 한 것도 되고. 공든 탑으로 쓰는데 이게 전부 다 뭘로 만들었냐면 수업할 때 필요한 거. 이거 수업할 때 이렇게 분명히 이제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해요. 그럼 교재도 해요. 근데 여기다가 뭐 어휘도 해야 되고요, 문법도 해야 되고요, 거기다 공부법도 알아야 되고요, 오답 정리도 해야 되고요. 여기다 보면 이런 걸 가지고 막 자꾸 프린트를 하게 돼. 그래서 국어로 프린트를 주면 막 작품 하나만 해도 뭐 몇십 장이 돼. 그래서 그걸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나눠지는 것들을 이 책에다 다 묶은 거예요. 필수적으로 나눠진 거. 근데 이제 이거를 필수적으로 나눠준 거에다가 공부법 자료에다가 수업 과정에서 이제 수업 노트 내 거 노트도 있는데 수업 필기 노트 바탕이 되는 필기 노트도 있는데 공부법까지 담았으니까 이 공부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샘플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카페에 있어요. 이거 자료 찾으면 공탑 자료 다운 받아가지고 인쇄를 하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어,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들어가긴데 제일 처음에 쓰죠. 국어는 1대1 20글자를 빨리 찾는 게임이야. 시험이라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지 단어 골라. 그래서 효과적으로 골라가지고 이걸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연습시키기 위한 출력물들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탑으로 짜놨는데 내신을 하고 수능을 하면 일정 부분 내신이 이만큼이면 수능 영역 실력이 이만큼 좌우돼요. 80점에서. 수능을 볼 때도 수능 공부를 하더라도 내신을 이만큼 공부를 해놓으면 수능을 할 때 이만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시너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들을. 다음은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진짜 명확하게 달라요. 요거를 이해할수록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에 집중을 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오답을 봐야 이걸 개선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록. 오답을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자, 다음에 어쨌든 중등 기초랑 복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이렇게 쭈루룩 있으니까 페이지 찾아가시면 돼요. 자, 목차 간의 관계 한번 보시면 등급 9등급 다 특징 만들어 놨어요.
공부법 종류들 다 모아놨고, 내신 수능 공부하는 방법, 과목별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입을 위한 학습 교재 커리들 다 해놨고, 공부법의 고민 쟁점들 다 정리해놨고, 그걸 대표적으로 9가지 꼭 점검해서 이 9가지 원칙들을 자기가 보강해야 된다는 걸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강을 많이 들으니까 인강 시청 듣는 법들을 정리해놨어요. 그거를 다 이거를 공부법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느 공부법이 부족한가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렇게 시험의 준비 과정이에요. 이렇게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로. 그래서 목차 공부하는 방법, 시험지 읽는 방법. 그러니까 뭐라고요?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목차로 줄이는 방법, 시험지를 읽는 방법. 일반 독서와 다르게 줄 치면서 체크하는 방법. 그거를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니네 공무원 공부도 이걸로 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네가 공부를 해도 스스로 점수별로 뭐 왜 만족스럽지 못한지 이유를 써놓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맞게 계획을 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과정입니다. 자, 다음에 국어 학습을 보면 이게 읽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제 안 하거나 못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써준 다음에 화작문으로 나누고, 선택도 나누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10가지로 10회독하는 방법. 그래서 다양하게 보는 방법, 문제. 그러면 이 유형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실수 어떻게 하면 줄여요?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이거 논문으로 옛날에 쓴 거예요. 소논문으로. 각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그 중에 국어입니다. 자, 문학의 갈래에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요 나비효과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놨으니까 그 옆에다 추가 수업을 들어서 노트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화 용어 확인 꼭 하셔야 되고, 고난이도라 고전문학사를 해야 나중에 고전을 이해할 때 흐름을 알아서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고전문학 푸는 방법 일반론을 써놨는데 여기다 이제 개별적인 건 또 수업으로 또 알려줍니다. 자, 다음 이 비문학은 내용 확인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크해서 체크하는가, 중요한 걸 어떻게 고르는가, 체크하면서 중요한 걸 어떻게 고르는가. 그런 다음에 독해 기술이란 체계에 대한 목차를 다 이론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과목 특성이 있어요. 경제문 지문하고 뭐 역사 지문, 철학 지문은 또 다르니까 형태가, 그런 특성을 누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써놨고요. 이거는 독서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해주면 이게 국어 이론에 다 있는 것들이다. 다양한 읽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고, 화법과 작문의 기초 이론. 화작 뭐 배워요? 기초 이론 들어있는 거 확인하게 만들어 놨고, 고전은 이렇게 풀다 보면 이렇게 문법이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확인하지? 그럼 여기 들어가면 그래도 중급 이상의 상세한 거를 일부러 실었으니까 고전을 여기서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간단한 현대문법과 고전문법 요거를 표처럼 만들어놨는데 여기다가 오답을 추가로 내가 틀린 걸 여기다 계속 핵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적돼 갖고 나중에 보기 쉽도록 간단한 표로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요약해서. 자, 그런데 국어를 내가 약하다 그러면 중등종합이론 다 한번 확인해보고, 요거는 나중에 이 밑에 심화이론 밑에 공간이 있는데 주제별로 자기가 추가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국어 이론은 내가 더 정리해야 돼 하면 추가로 정리할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책으로 보면 너무 많으니까 중등기초용어, 시험에 나오는 용어, 수능에 나오는 용어, 고전시가 용어, 용어 기본 테스트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알고 확인하고 국어 공부 시작을 해야 돼서 일부러 넣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상위권을 맞으려면 모의고사 풀이 연습 단계 12달 동안의 학습의 흐름, 정치됐을 때의 진단, 그러니까 포기자들을 왜 포기할까? 그러니까 나도 잘하지만 2단계, 2등급에서 포기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나 마찬가지니까 반면교사 해보라고 싫은 거고,
그다음 한 권의 책을 12단계로 깊이 있게 보는 방법. 10회독 보는 거랑 비슷한데. 아, 다음에 선택지 중심으로. 보통은 애들이 막 제시문 읽고 선택지 읽으니까 선택지 중심으로 봐야 되는, 요게 포커스를 더 줘야 되는 연습 방법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기타 연습 방법들이 쭈루룩 있는데 그러니까 지명 관계상 싫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음. 요거는 내 공부법의 단계. 마법이나 무공하고 맞춰서 한 번쯤 내가 책 읽는 뭐 소설들하고 비교해보고 한 거고요. 노베이스 학습 단계라는 건 이제 공부 전체가 단계를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는 중학교부터 쭈루룩 이렇게 공부의 흐름을 잡았는데 일찍 선행하는 애, 과고, 특목고 가는 애들,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가는 애들 기준으로 짜놨는데, 이걸 얘네들은 중학교 때 했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도 안 했으면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골목식당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거기에서 공부법을 찾아가지고 쓴 거고요. 요거는 국어 간단 테스트로 아주 기초들 진짜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걸 아느냐, 이거 모르면 공부 시작해야지, 이런 얘기고요. 이거 이제 재미있게 한번 웃지 말라고 했는데 참고, 그럼 꼭 웃게 되죠. 웃지 말라면 더 웃게 되는, 이렇게 테스트하는 문제고, 요 14년 흐름도는 학생들이 말해준 거예요. 웃기고 슬픈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요약해서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주도 학습 노력은 제가 20년 동안 찾은 거예요. 공부법의 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설명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는 자세하게 봐가면서 조금씩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9단계인데, 9단계가 아니죠. 10, 11, 12단계예요. 초등부터. 근데 색깔로 보면 이게 1단계예요. 여기 학생은 뭐라고요? 공부 안 한다. 여기는 뭐라고요? 공부한다. 여기는 뭐라고요? 열심히 한다. 이해돼요? 4등급, 3등급 열심히 해요. 2등급은 뭐라고요? 죽어라 열심히 한다. 이해돼요? 그러면 2등급이 죽어라면 1등급은 뭐예요? 쟤는 공부에 미쳤다예요. 공부에 미쳤다. 뭐라고요? 공부에 미쳤다. 얘는요? 넘사벽. 여기 0.5등급은요? 쟤는 공신. 얘는요? 감탄만 해요. 그러면서 너는 우리의 자랑. 평가를 안 해요. 색깔 보세요. 이렇게. 자, 주의해야 할 것은 저기 보세요. 3등급하고 4등급 같고, 2등급하고 1.5등급 턱걸이까지 같고, 1등급 들어가면 갔는데 여기서 3단계네요. 대학이 달라요. 이렇게.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앞뒤에서 여기서 안 한 방법하고 앞으로 해야 될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기 등급을 잡아서. 이해돼요?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다, 남들은.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다. 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교하라고 구독을 만든 거고, 이거는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분, 틈새 60분, 30분, 21일, 31일, 66일, 1분, 운해, 인문학, 이게 다 있죠. 다 이게 책 한 권씩이에요. 다 그런 몇 회인지 책, 운해 공부법, 스피드 동독법, 불합격 피하는, 이게 뭐라고 해서 다 파란색 공부법, 7번 공부법, 10회도, 이게 뭐라고 해서 전부 다 공부법 책이에요. 이게 공부법 한 150권 요약 정리한 거예요. 이게 갈래밖에, 인간이냐, 시간이냐, 뇌냐, 기준이냐, 시험이냐, 읽기냐, 이렇게 갈래밖에. 공부법이 궁금하면 여기서 찾아보시고 필요한 거 물어보시면 돼요. 한강푼 치우고. 듣나요? 자, 이거는 내신과 수능의 비교 해놓은 거고, 제일 차이가 뭐냐면 내신은 집중력 싸움이고 수능은 유형 싸움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과목별 공부법이에요. 이렇게 노트 정리는 어떻게 하고, 반복은 어떻게 하고, 과목에 따라서 다 연습장은 어떻게 써야 되고, 이렇게 목자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과목별로 미세하게 좀 달라요. 같은 용어라도 조금씩 다르고, 요 노트 정리도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점도 있지만 응용할 때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요? 라는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정리를 해준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그거예요. 대입을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초등 수학사전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국어도 한자는 5급부터 해서 이렇게 7급부터 가죠, 보통. 영어 단어는 이렇게 쭉 가고. 그 책 뭐 봐야 돼요? 뭐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들어줘야 돼요? 책 종류 뭐 있어요? 이런 거 다 여기다 다 써놨어요. 여기다 추가로 자기가 찾아서 공부하면 돼요. 됐나요? 자, 이거는 공부법에서 공부가 재능이에요, 노력이에요? 그래서 써놨잖아요. 노력. 2등급까지는 노력으로 된다고. 그 1등급을 초월해야 돼. 0.5등급 넘어야 돼. 그럼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다. 자, 암기는 뭐 해야 돼요? 공부가 암기예요, 이해예요? 국영수는 암기예요. 나머지 과목은 이해고. 결국은 암기로 평가하는 거야, 국영수는. 나머지 과목은 이해 안 하면 진전이 안 돼요. 외워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국영수는 외우면 뭔 말인지 알아요. 자, 뭐 어쨌든 해나가면서 뭐 이걸 뒤집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프트와 이파트 이렇게 두 개가 대립되는 것들을 100개 공법 쟁점 고민 100개를 모아놨으니까 본인이 필요한 거 찾아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 돼요. 자, 이거는 꼭 필요해요. 이렇게 공부의 방법 9가지면 딱 9가지만 대표적으로 20년 공부법만 연구해서 딱 뽑은 9가지입니다. 더 이상 더 뭐 안 해도 돼. 그 9가지를 딱 4개로 줄이면 여기에 입구초절입니다. 딱 이렇게 4단계는 이거는 뭐라고요? 9가지 원칙. 그러니까 4단계와 9가지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공부법은 4단계와 9가지 원칙. 근데 공부가 아니라 학습이겠죠, 그렇죠? 배우고 익힌다. 이게 2단계짜리가 4단계로 늘어나는 거고, 그걸 시행할 때는 9가지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든 빠지면 그러면 공부에서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원칙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인강 완강률 진짜 적죠? 인터넷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비교해놓고 여기 써놨습니다. 인강 듣는 법. 꼭 보시고 이걸 뭐 하라고 했어요? 여기다 채워갖고 2등급이 1등급이 되기 위해서 키워드는 뭐예요? 뭐 이렇게 19번 뭘까요? 뭐를 극복해야 되지? 세상을 극복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 답 써놨어요. 실수 극복이에요.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공부법 됐고 목차 공부법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제가 올린 글 중에서 본 거라 올려드렸고 책 읽기와 시험지 읽기가 달라요. 이렇게 좀 시험지 읽기에 집중해서 보시고 이렇게 왜 새카맣게 해줬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요점 정리를 안 해서 다 안 읽어서 이거라도 읽으라고 제목하고 이해되세요? 네. 줄치기 체크 방법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본인이 10가지든 몇 가지든 본인이 찾아서 이런 걸 체크하는 거구나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체크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공부 방법 이걸 배우면 공부 방법 50가지 체크와 관련된 50가지 배우는 거예요. 요것도 오답 노트를 쓰는데 보세요. 내가 4등급 5등급인데 틀린 게 그렇게 많은데 오답 노트 언제 다 해요? 등급마다 오답 노트를 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써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고위 등급은 어떤 식으로 오답 노트 정리를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 과목마다 오답 노트 정리도 조금씩 다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오답 노트는 왜 해요? 오답 노트는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보지 않으면 오답 노트하고 노트 필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요, 사실은. 써보는 걸로 뭐 도움은 되지만 노트를 쓴다는 것은 다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읽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를 봐야 효과적으로 빨라요. 반복이 돼도.
시험 직전, 시험 보는 중, 시험 후에 자기 이렇게 루틴 만드는 방법. 시험 찍기는 이건 어떤 분이 쓴 거예요, 인터넷에는. 그걸 도가쌤이 다시 또 해설한 거예요. 시험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나? 이래. 진지하게 공부한 것 뿐이에요. 공무원 시험 보면 이게 공부법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누가 공무원 시험 어떻게 공부해요? 뭐 제자들이 물어보길래 내가 여태까지 나한테 공부법 배웠잖아 하면서 쭈루룩 해서 25가지만 딱 정리한 거예요. 자, 공부를 하고도 시험 점수가 나 왜 안 나오지? 했을 때 이렇게 50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공부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하면 한 만큼 정확하게 나와요. 예외가 없어요. 다른 거랑 다르게. 왜? 다 공정하게 경쟁하거든. 실제적으로. 뭐 사교육하는 건 비공정. 아니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부할 시간 준 거고 제한된 시간 내에 하면 돼. 책이 잘 나와서 요새는 인간 하나도 안 들어도 책 사다가 보면 돼. 시골에서도. 안 그래? 공정한 겁니다. 공부만큼. 근데 공부할 환경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불공정할 수도 있지만 그죠? 공부할 환경이 되고 시간이 되면 충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공부법 4단계 입구 출력. 입력하고 구조하고 출력 연습하고 실전 연습하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학생한테는 입력도 잘하고 구조화도 어느 정도 하는데 출력을 일부만 하고 실전 연습이 적고 요 부분이 적다고. 왜? 이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지금 뭐 고등 수학하고 그러니까 그럴 단계죠. 됐어요? 그거마다 읽는 방법이에요. 읽는 방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공부법. 공부법의 단계나 읽기의 단계가 똑같아요. 읽어가면서 공부할 거니까 어차피. 국어 공부 막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안 하지. 뭐 다 똑같은데 한번 써본 거예요. 못하는 거, 안 하는 이유, 같이 안 하고 국어 점수가 다른 이유,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내신 수능 어떻게 공부하고 효과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거는 공부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니까 그 중에서 순서대로 요 뒤에가 이제 최고 인생 공부법이니까 그냥 쓰기 쉬운 공부법들 쭈루룩 늘어나온 부분. 아이들이 쓰기 효과적이 쉬운 공부법. 자,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또 게시물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쭈루룩 혼자 국어 공부를 할 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쭉 바탕을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원론적인 것 쭉 써놓은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언어 가르치는 이제 선택해야 되니까 요게 상위권이에요. 중상위. 요게 중하위권이고.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에요. 점수 맞는데도. 수능 기출문제 10회도 그랬을 때 10번을 반복해서 풀 때 이거는 자기가 봐야 돼요. 나는 10회도 수능 기출문제 있으면 한 서너 번 같이 계속 반복해서 풀지 않느냐. 반복해서 푸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게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풀지 않느냐. 고민해봐야 돼요. 자, 이게 국어 문제 유형이에요. 풀다 보면 이거 외우고 하면 되게 좋아요. 일치형 문제 본 적 있죠? 해석형 문제, 보기형, 단락형, 분류형. 요게 문제를 보면서 이걸 읽어보면서 아 모의고사에 나 이런 거 본 적 있다. 이런 거 보고 있다. 문제 유형이에요. 그거에 따라 푸는 방법이 있어요. 난이도 상하도 다 있고. 그거 외에 특이한 거 이렇게 푸는 방법들. 근데 문제풀이 방법만 총 요약한 거예요. 국어 문제풀이 모의고사 푸는 방법만. 자, 그 다음에 실수.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니까. 실수를 왜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쭈루룩. 국어만 쓴 게 아니라 영어도 쓰고 수학도 쓰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국어. 여기 국공탑이니까 국어만 올린 거예요. 실수를 고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2등급이 1등급이 안 된다고. 실수를 안 잡으면. 됐어요? 네.
저 여기에는 이제 나비 효과예요. 이렇게 요점 정리해놨어요. 이거 요분 모한이라는 분이 요약해서 해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게 수업법이에요. 난 이걸로 수업하겠다. 요거에 대해서 수업하겠다. 이렇게 수업법을 해서 여기다 노트 정리하게. 쪼르. 이분한테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모르니 연락처를 몰라서 나중에 문제 제기하시면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만 해도 되니까. 근데 아이들 그 뭐더라 노트 필기 하느라고 이해를 못하잖아. 국어는 이해가 중요한데 글자는 써 있어. 그래서 노트 필기용으로 여기다 써준 거야. 여기다 이렇게. 그럼 오른쪽에다 노트 필기 하라고. 본인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비 효과 이게 나오잖아 내용이. 거기다 이거 보고 밑줄 치고 하면 되니까. 노트 필기용입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를 공부시켜요. 공부시키는데 뭐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개념 정리가 그래도 그냥 제일 볼만해요. 그래서 이걸로 해요. 나비 효과의 노트 정리용으로 여기다가 써놨는데 요거로 노트 오른쪽에다가 필요한 점 틀릴 만한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변했거든요. 국어가 이렇게 이런 표들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데 이렇게 한 장짜리로 어떤 게 뭐로 변했나 이렇게 흐름을 설명해 주려고 넣은 거고 이것도 심화용어로 하나하나 정리했는데 이것도 정체를 모르겠어. 어느 분이 정리를 했어. 굉장히 열심히. 근데 이분 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국어 수업을 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다 찾고 사용하는 것 중에서 이게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올린 거야. 뭐 다시 내가 써도 되거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올렸고 고전시가 공부하시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역사 흐름 보는 게 좋아요. 고전문학 공부할 때는. 왜? 역사적 배경이랑 흐름을 이해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의 의미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 작품의 특성이 뭐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고전문학사는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근데 고전문이 풀이 방법도 그렇거든요. 고전문학 풀이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 어떤 분이 이것도 그때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한번 읽어봐라. 그게 괜찮다. 근데 이제 푸는 방법 자체는 또 디테일하게 예시를 들으면서 해줘야 돼요. 읽어볼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비문학을 할 때 확인할 때 이렇게 연결, 예측 어떻게 하고 두괄식은 어떻고 이렇게 이 용어에 따라서 고전문학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비문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필요한 고전문학에 필요한 개념들 이론 바탕이 되는 개념들 다 써놓은 거고 중요한 걸 고르는 방법 그 중요한 게 어떻게 골라요? 어떤 학생이 물어봐서 이 중요한 것과 관련된 이론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어의 이론과 관련이 다 돼서 이거를 찾으면 이런 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쁜 독해의 기술인데 목차예요 이게. 이거를 나는 이렇게 수업한다는 거예요. 연관돼서. 책하고 똑같이 수업 안 해요. 이 책은 애들이 읽으니까 책과 관련된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중심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다 이렇게 노트 정리로 하라고. 아이들이 보더라 이렇게 진술 방법이 이렇게 4개죠. 이게 설명 방법이에요 또. 그럼 단락의 방법도 요거랑 또 구분해야 돼요. 방법. 또 문단의 성격도 구분해야 돼요. 근데 다 유사하게 사용돼서 유사하게 구조, 흐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먼저 이걸 3단, 4단, 5단 구성하고 이것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요. 근데 이게 혼란스러워서 막 섞여요. 나중에 이거를 다 한꺼번에 공부를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뭐 교과목 특성이 있으니까 교과목 특성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여기 보면 책 읽기 방법 40가지 다 써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 특징이 뭐냐 책장을 쫙 봤을 때 어떻게 보고 설렁설렁 대충 보통 보다가 탕탕 해갖고 중요한데 찍어서 읽어야 되고
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그냥 편안하게 읽는 건 준비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독이고 독서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보여줘야 비문학을 한 가지 방법만으로 읽는 게 아니구나 해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40가지로. 책 읽는 방법만 40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독서와 관련된 이론들, 관련된 단어들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은 뭐라고요? 화법과 작문은 여기에 있는 이론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그 쭈루룩 화법과 작문, 요건 이제 교육방송이고, 저것도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표로 만들었는데, 이게 제일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좋다? 내가 설명하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추가로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쓰기도, 이거는 그냥 읽어보기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배움이라는 사람의 모양에서 이렇게 서론, 본론, 찬, 정, 반, 합하고 결론, 대안 해가지고 사람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 가르쳐 이렇게 매칭해서 근육은 뭐고 뼈는 뭐고 피는 뭐고 심장은 뭐고 왼팔은 뭐고 눈은 뭐고 코는 뭐고 이렇게 그래서 쓰기 원리를 이걸로 가르치고 읽기를 거꾸로 여기다 이론을 넣어줘요. 니네 이런 이론 배운 게 여기에 관련된 거 이런 이론 배운 건 여기 관련된 거 이렇게 주르르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읽어보라고 드리는 거고 나중에 따로 이렇게 사람과 관련돼서 수업을 합니다. 자, 고전문법 이게 깨질까봐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데 여기 이제 인터넷에 구할 수 있는 제일 그래도 상세한 거예요. 한 16장짜리인가? 문법이 고전문법 16페이지지 참. 그러니까 좀 상세한 거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하게. 제대로 정리 어느 정도 된 거에다가. 그러니까 고전문학을 보다가 조금 이게 나왔어. 그럼 그걸 모르겠어. 여기서 찾아봐야 돼.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 번, 한번 10번 정도 정독한다고 생각하면 고전문학 그건 왜 그래? 그건 어디 분야에서 나온 거야? 그럼 찾으면 금방금방 나중에 나오는 부분만 나와요. 사실은.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됐어?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게 뭐와 관련됐어? 이런 거 할 때는 읽어볼 게 필요해서 넣었어요. 이거는. 종이가 많이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넣었어요. 왜? 고전문학 문법만 읽는 책을 사고 싶은데 없으니까. 사면 너무 두꺼우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책으로 사면 10권 넘었어요. 이것도 어느 부분이 이제 정리한 거에다 제가 추가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이사이에다 또 추가로 정리하고 그래서 정리형이에요. 이렇게. 요 근처에다가, 요 옆에다가, 근처에다가 추가로 쓰면 이게 뭐라고요? 최소 문법. 여기 사이사이에 뭐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사람 얼굴 그려가지고 자음 몸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최소 문법. 틀리면 정리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 기본 이론이에요. 옛날에 논술 선생님들 국어 기초 빠르게 수업할 때 이런 걸 어떻게 논술에 활용하느냐 가르칠 때 사용했던 이렇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바탕하고 논술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했을 때 그래서 중학교 이론을 빠르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를 국어 공부하기 전에 이걸 스크린에서 공부하는 거는 도움이 돼요. 빠르게 확인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책에서 또 하나하나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 국어 이론을 쭈루룩 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 거는 너무 간단하고 이거보다 많은 거는 너무 두껍고 자, 이것도 수사법인데요. 이렇게 수사법 안 넣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서 그래서 예시를 다 집어넣어줬어요. 이렇게까지 안 집어넣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구체적인 게 필요해서 이게 그거예요.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밑에다가 여기다 정리하라고 추가로 요 밑에 공간에다가 테마로 그래서 고등 이론과 관련돼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요 아래에다가 추가로 정리해서 그다음에 하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중등 기초 용어는 이거예요. 제일 간단하게 빠르게 빠바바박 정리하는 거. 기초 잡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확인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여기다 추가로 공부하고
그래서 용어나 단어 같은 거 모를 땐 여기다 다 모아서 쓰라는 거예요. 노트 정리처럼. 용어나 단어가 모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에서 출발해서 고등학교로 가는 게 어차피 겹쳐요. 고등학교도 주어, 대명사, 수사 이런 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인데 이렇게 좀 자세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근데 이게 빼고 간단하게 쓸 수도 있는데 아니죠. 시험일 때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보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틀리는구나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단어들 시험 용어 말고 비문학 용어도 따로 있어요. 문학 용어 작품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걸 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거라. 근데 책으로 하기에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대표적으로 넣은 거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합쳐져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다 하면서 그래서 나올 때 확인을 하고 내가 신종종 모르면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영어 단어장을 하는데 국어 단어장을 안 하잖아요. 그럼 국어 단어 모아지고 정리된 거라도 읽어서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딘가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전 공부하기 전에 이 단어를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고 읽는 법을 가르쳐줘요. 요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이걸 거칠게 해석하는 찍독찍히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거를 유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제목 이 작품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찍독찍해 직해 의역을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거칠게 해석해서라도 요걸 다 소리내서 읽어서 그거를 내가 뜻을 유추해서 하는 방법을 해놔야 부담감 없이 외울 게 확 줄어들면서 자신이 읽어서 독해를 해보고 자신이 독해를 해본 거랑 맞춰보면 아 맞네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딱 구분만 하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다 읽으려고 하면 힘들다 고전 시간.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고전 어휘 200개 정도를 공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읽고 이걸 채워봐야 된다. 그러니까 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확실하게. 그 다음에 용어 마무리 공부 삼아서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지만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용어 공부해줘야 된다. 이거 답도 다 써졌습니다. 자 다음에 이게 모의고사 풀이 연습하는 겁니다. 단계 공통은 이렇게 공부하고 비문학은 이렇게 공부하고 문학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심화는 이렇게 하고 화작문은 이렇게 하고 언매는 이렇게 하고 배경지식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모의고사 풀이하는 방법으로 내신 말고 이게 이제 동아쌤 유튜브 동아쌤 5181 치면 이거 설명이 있습니다. 다 원래 이거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1년 동안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월별로 공부해야 되는 이해하시라고 넣은 거고 이거는 이게 맨날 등급이 정체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속도 점검, 유형 점검, 실수 점검, 체크 점검, 적용 점검, 갈래별 점검, 배경 지식 점검, 학습량 점검, 시험 확인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게 분석하는 게 학생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오답 문제 50개에서 100개 갖다 주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 정체되는지. 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자 이게 재수나 아이들한테 공부 늦게 하는 애한테 국어는 10개월, 수학은 2년, 영어는 1년, 국사는 6개월, 탐구도 6개월 이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50점, 90점, 95점까지 이렇게. 장난이 아니죠. 어차피 단계가 다 똑같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질문을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지식인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답변을 이렇게 해줬어요. 거기에 공부법 보세요. 이렇게.
가속도의 법칙, 습관 단계 법칙, 입구 출현 법칙, 소개념 법칙, 흔적 노트 해서 조금 뭐 10원칙 아까 그랬잖아 4단계면서 9원칙이라고 여기다 요거 플러스 알파 그럼 공법 다 해요. 이거는 문제집을 공부하는데 어떤 애가 70점은 요만큼 공부하고 80점은 요만큼 이렇게 96점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단계가 달라요. 장난 아니죠. 뭐 70, 80, 85인데 여기 뭐라고요? 다 달라 여기 봐. 어디부터? 90점부터 100점까지는 얼마나 많이 차이 났어요. 이렇게 몇 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90, 85점 맞죠? 솔직히 그죠? 90점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네. 일곱 단계. 여기는 세 단계인데 여기서 변별력 아니에요? 진짜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잖아 너한테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앞에서부터 국어를 푸는데 거꾸로 선택지부터 읽고 제시문 가는 걸 연습하면 다시 이제 앞에서 스크랩을 해서 나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이것만 있으니까 먼저 이걸 가르쳐 주고 나중에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걸 가르쳐 줘요. 여기서 이걸 보고 가져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그래서 일부러 선택지의 특성을 자세히 논해준 거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죠? 너는 몇 단계요? 일용사 중졸업은 일용사야 돼. 너는 절정고수에 들어가는 거야. 상급 마법사. 뭐라고요? 중3이면 마법사 시작이라고. 이게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은 조절점. 그럼 대학교 들어가는 게 화경이야, 화경. 대마법사. 이해돼요? 네. 단계 이렇게 가는 건데, 공부가. 자, 보세요. 이거 30, 90, 90, 30, 30. 이거 뭐라고요? 준비된 일수. 노베이스 할 때. 얼마큼 시간이 걸리나. 과목. 뭐 해야 되나. 중등부터 이렇게 쭈르륵. 아까부터 내가 쭈르륵. 겨울방학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고등. 고등 가기 전에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못했다 그러면. 고등에서 이걸 다시 다 해야 돼 자기가. 이해돼요? 그래서 어차피 써준 것 뿐이에요. 다음에 요제 소바지 보면 메뉴를 줄이는 용기가 있어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걸 삭제하고 집중해요. 용기. 그러니까 공부법은 다 이 백종원 씨가 말한 골목식당에서 말한 이 모든 거를 공부로 다 연결되니까 안 되는 데가 없어. 막 쭉쭉 다들 거의. 그래서 다 써봤어요. 여기 말한 거를 전부 다. 별로 안 겹쳐. 뭐 겹치는 것도 있지만. 간단한 국어 테스트 실었고, 그 다음에 이건 재밌게 문제 풀으라고. 만든 이유가 다 있다고 그랬죠? 다. 이걸 가지고 인터넷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을 해주려고. 객관식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 주느라고 일부러 정교하게 제작한 거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걸로 객관식 푸는 법, 객관식 푸는 법. 객관식 푸는 법 점검하고 알려주려고 샘플로 아이들 분위기 전환 정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요? 초1, 초2, 초3, 초4, 초 중이다네. 못해래. 머리는 좋은데 방법을 몰라요. 진짜 그러지? 중2를 두면 중2병인가? 이렇게. 그제? 중1 때야. 이제 초중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제? 초등 때는 날렸는데 이건 누가 얘기할게? 이건 누가 얘기해? 이거 부모. 이거는 뭐라고? 학생. 이거는 뭐라고? 선생님들? 됐어요? 네. 그럼 5일 되면 어떻게 되냐? 하루 종일 뭐하니? 여자 가니? 학원 가니? 시험 보니까 내 인생이 결정됐어. 할 일도 많고 맨날. 이건 내년이 고득이다.
점수가 왜 저러니? 고등학교 어디 갈래? 고등이요? 자, 이렇게 쭈루룩 다 딱 이렇게 쭈루룩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 이거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것들 종합해 갖고 정리한 거예요. 오랫동안 이런 말 하더라. 이것도 그 나이 때 그죠? 여기저기 이거를 결정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걸 결정하셔야 되는 뜻먹고 자사건들을 결정해야지. 중2 때는 결정해야지. 중3 때 늦잖아 그지? 어? 이 나이 때는 뭐 결정해야 되는지, 이 나이 때는 뭐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는 뭐 몇 학년 때까지 뭐 하냐, 뭐 국사학원 갈 거냐, 영재원 갈 거냐, 그치? 초사 때 체육관 어디 갈 거냐, 어학원 어디 갈 거냐, 그건 논술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뭐 그치? 종합학원 뭐 그치? 다 이렇게 쭈르륵 해서 그 나이 때 뭘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써봤습니다. 일반적인 것들. 그 다음에 학습 20년 동안 이제 공부법 왕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찾은 거 이거 다예요. 학습 누적 그렇고 유튜브에다가 동아샘 이렇게 요거 학습 누적 그렇고 치시면 개선법 나오는데 60가지 개선법 이런 거 꼭 보시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 남들 일주일 생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쓰는 방법이에요. 단계별로. 너는 일기형하고 일기형 소제목형 합쳐서 쓰지? 분수형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통계가 시간만 내고 있어. 분량은 아직 안 나고. 이해되지? 네. 여기다 쓰라고 했지 내가. 30. 이거 고시 공부하는 애들도 이거 다시 만들어갖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더라고. 왜? 뭐가 늦게 와? 슬럼프 늦게 오고 자기 점검되고 일기 쓰는 거고 그제?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덜 게을러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거 말고 학습 캘린더에다 쓰는데 너무 복잡해. 쓸 게 너무 많고. 야, 1시간 공부했으면 요 정도 한 칸 정도만 쓰면 돼. 뭘 자세하게 넣었어. 쓰고 싶으면 옆에다 써.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 됐죠? 자, 그래서 동아쌤이 만든 부교재 카페에 들어오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그 부교재 쓰임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동아쌤입니다.